그건 또 왜 당신이 다 결제한 건데? 우리 집에 좀 해주면 안 돼? 나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엄마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달랑 하나 해줬다고 지가 아깝다는 거야? 적당히 좀 써. 애는 점점 커가는데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며 카드 내역서를 식탁에 올려놓고는 짜증을 내더니 다시 자고 있는 아이의 곁으로 갔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아내가 저렇게 변한 것인지 처음부터 마음대로 쓰라며 카드를 준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갑갑해서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며 잠시 걸었어요. 걷다 보니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과자 한 봉지를 사고는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맥주 한 캔을 들이키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 갑갑하던 제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캔을 따고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학교 공부를 마치고 깔깔거리며 삼삼오오 집에 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 팔짱을 끼고선 다정하게 웃으면서 걷는 연인들,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까지 저마다 저보다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울한 기분에 저는 또 맥주를 마셨어요. 앉은 자리에서 맥주 4캔을 마신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저는 식당에 갔고 그날도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였어요. 저는 아내가 식당에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는 식당에 한 번을 들리지 않았어요. 식당을 시작할 때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은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약속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했던 터라 저 역시 아무리 바빠도 아내에게 식당에 나오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겠고 저 혼자 방을 동동거리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서 자리에 앉아 있을 틈도 없는데 아내는 늘 밖으로 다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쓰니 저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다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인데 저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평생 지금처럼 잘 될 것 같았던 식당이 점점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홀 서빙을 하던 직원을 없애고 제가 홀을 전적으로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반년이 넘어가자 월급을 받을 때보다 더 남는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 생활이 지속이 되자 그동안 모으지 않고 펑펑 썼던 아내는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고 또다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 때에는 우리 사위 하시더니 지금은 눈의 가시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오늘은 좀 손님이 있었나? 그렇죠 뭐. 그러게 식당은 아무나 하나? 그냥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거 뭐 매달 돈 걱정에 신경이 쓰여서 사람이 살겠나? 항상 잘 벌 수만 있나요? 월급 받을 때보다 더 못 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닌가? 이번 달에도 또 생활비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전화 왔던데. 집사람이요? 그래. 이게 대체 몇 번째인가? 차라리 식당 접고 노가다라도 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처자식도 건사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지 말고.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새 식구 먹고 살 형편도 안 돼서 저같이 도움받아서 쓰는 주제에. 죽든 살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집사람이 연락이 와도 돈 내주지 마세요. 꼴에 자존심은 있다 이건가? 나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능력 없는 사이 들여서 두 집 살림하려니 허리가 아주 휜다 휘어. 나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당장 헤어지게. 나 혼자서도 내 딸이랑 손주 하나쯤은 거뜬하게 건사할 수 있으니.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제 속을 박박 긁고 가셨어요.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장모님은 그걸 빌미로 저에게 오셔서는 저에게 이혼 타령을 하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댔어요. 제 자존심은 망신창이가 되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다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장모님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옷가지를 챙겨와서 당분간 가게에서 생활을 하며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비법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만 보면 무시하는 장모님과 저 때문에 친정이 안 쉬운 소리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수십 번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드디어 한층 더 좋은 저만의 비법 소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오는 손님들에게 새로 만든 소스를 이용해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메뉴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이 소식을 아내에게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를 하고 들고 왔던 짐가방을 챙겨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늦은 시간이라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가방을 조심스레 바닥에 두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있던 방에 가서 잠옷을 들고 나와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샤워를 하고 안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한가운데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집안을 다 둘러보았지만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캄캄해진 도로를 쳐다보며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 아내가 들어와 신발을 조심히 벗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던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집에 웬일이야? 당신 어디 갔다가 지금 들어와? 엄마한테. 장모님 집에는 왜? 엄마가 욕실을 씻다가 미끄러졌는데 못 움직이겠다고 그래서 잠깐 다녀왔어. 이 시간에 애를 혼자 두고? 금방 갔다 올 건데 자고 있는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자다가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 또 이런 일이 있었단 소리야? 아니, 나랑 같이 잘 때에도 한 번에 중간에 깬 적이 없었다고. 이제 돌이 다 되어가니 저녁에 잠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계속해서 잘자.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왔었을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바쁜데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나저나 당신은 어쩐 일이야? 메뉴 개발한다고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성공한 것 같아. 다행히 손님들 입맛에도 맞고. 다행이다. 잘 됐네. 피곤하겠다. 어서 자자. 아내는 말을 얼버무리며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 좋다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아내가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 출근한 저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저녁이 되자 장모님이 가게에 들렀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아내가 장모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처갓집에 급히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몸은 좀 어떠시냐며 많이 다치신 거 아니냐며 이제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의 말에 어리둥절하시던 장모님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며 남의 멀쩡한 몸에다 신경 쓸 시간에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건 어떠냐고 막말을 하시더니 가버리셨어요. 저는 어젯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바라보던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아이 친구 엄마들과 키즈카페에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통화를 끝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고 거실에 설치해놓은 CCTV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제가 집에 며칠 동안 못 들어왔을 때 혹시나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높아심에 설치해놓은 것이었어요. 설치를 해놓고 아내에게 말한다는 것을 깜빡했고 온통 머리에는 소스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것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조차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것이 기억이 났고 저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확인을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아이를 재우고 같은 시간에 나가서는 같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집에 갔던 날 그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갔었던 아내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게다가 저에게 들켜놓고선 장모님 핑계를 대며 저를 속였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시간에 왜 나갔는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참기로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다 마신 맥주캔을 찌그러뜨렸어요. 조금 뒤 아내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고 오늘 아이와 같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수업을 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찍은 아이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웃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저의 어색한 웃음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씻기고는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는 안방에 가서 재우고